무릎에도 좀 염증이 꽤 있어서 무릎이 자주 붓는 상태셨고 발목이 좀 힘이 없고 약해진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뭐 당뇨만 빼놓고 거의 왔다고 보면 안 돼요. 이제 병부터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편하게 다른 사람들은 뭐 매일 이게 주사 맞으러 간다 이래 했는데 아프다가도 뛰면은 괜찮아요. 어르신. 뛰면은 괜찮아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셔플 발로 하니까 정말 발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 발목의 관절을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힘들지 않게 무릎의 관절에 무리 없이 가벼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춤을 추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냐면은 협착이 많이 있더라도 근력이 이걸 견딜 수 있는 수준이면 그냥 생활이 됩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 근력을 끌어올리시게 되면 이 협착을 견딜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이렇게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시고 호흡을 잘 잡으시면서 협착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신 케이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임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야심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의사들이 맨날 운동하라, 운동하면 나아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 운동하라는 권유 자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느낌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그러시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겁이 내야 하시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거든요. 이 어르신께서는 거의 70, 만으로 70이 되셔서 셔플 댄스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스승님을 모시고, 여기 셔플 댄스 스승님이시고 어르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운동이 줄 수 있는 어떤 효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셔플 댄스가 어르신이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의 건강이 증진이 되셨는지 그런 것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운동의 효용성을 가르쳐 드리고, 또 셔플 댄스의 장점에 대해서 그냥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산 증인께서 겪으신 것들을 얘기를 나눠보면서 의학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가지면서 어르신이 이렇게 건강을 잘 되찾으셨는지 여러분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셔플 댄스의 대모가 되어가고 계신 우리 신바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비욘디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초대해 주신 이대영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유익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강남역 쪽에서 좀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잠깐 소개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달 한 달 전에요.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버스킹을 열었는데요. 그때 버스킹에 셔플 댄스 크로카를 주제로 버스킹을 열어봤습니다. 그때 8살, 8세부터 우리 76세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버스킹이 됐었는데요. 본인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여주시고 또 다 같이 셔플 댄스 크로카 추면서 굉장히 즐거운 축제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함께 보고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는 못한 영상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르신들이 다 즐겁게 춤을 추면서 다 같이 건강도 도우면서 되게 좋은 행사고 뜻깊은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면서 운동하기를 주저하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전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계신 우리 김재홍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지금 실례지만 몇 년생? 48년생입니다. 48년생이시고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어르신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어르신이 셔플 댄스를 1시간도 연속으로 추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일단 어르신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르신 지난달에 강남역 행사에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참여해 보시니까? 이게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애들이 지금 요새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바람에 눈도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이제 했으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다 같이 그런 생각 좀 드셨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르신의 경험담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르신이 그 셔플 댄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셔플 댄스를 시작하신 거죠? 제가 그 강원도 행성에서 뭐 사업을 했는데요. 좀 무리해가지고 여하튼 온몸이 다 아프다. 특히 뭐 무릎하고 또 발목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일단 뭐 움직여야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뭐 약 먹고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어디서 내가 이제 본 것이 있어요. 이게 춤을 추면 관절로서 연주를 한다. 이 춤은 관절로 연주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걸 아주 부드럽게 하면은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걸 보니까 참 셔플 댄스더라고요. 근데 아주 재밌고 또 관절로 연주한다니 관절이 이게 스프링으로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체중을 받아가지고 아주 연하게 할 수도 있고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페이스대로 조정하면서 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관절이 좀 아픈 사람들도 뭐 1년, 2년 뭐 이래 아픈 사람들도 다 낫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 뭐 잠깐 그 휴가 내놓고 서울 와서 이제 우리 좀 하다가 신발 선생님 이제 찾으러 갔죠. 어르신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도 그 단순히 무릎에도 좀 염증이 꽤 있어서 무릎이 자주 붓는 상태셨고, 물리 차고, 물리 차고 무릎이 자주 붓는 상태셨고, 발목도 심하게 꺾인 이유로 발목이 좀 힘이 없고 약해진 상태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어르신 제가 듣기에는 뭐 다른 지병도 좀 몇 가지 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제일 그 힘들었던 게 그 기관지 확장증. 그거 낫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 홍역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낫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계속 가래가 많이 나오고 아주 불편했고 이래서 그리고 뭐 그뿐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불면증도 왔고 또 뭐 이게 소화도 안 돼 소화불량도 왔고 뭐 당뇨만 빼놓고 거의 왔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 도저히 내가 고혈압도 있으셨나요? 고혈압도 있으셨나요?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뭐 하여튼 당뇨만 빼놓고 어떻게 당뇨는 이제 그 수치가 왔다 갔다 이런 상태고 경계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더 이상 하면 병원에서도 그러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래서 이제 병부터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운동도 좀 많았을 텐데 셔플 댄스 하기 전에 다른 운동 해보신 건 없으셨나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춤하면 이게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홀더해서 하는 거를 참 우리는 좋아하는데 뭐 춤하면 아예 뭐 나쁜 거 이제 이런 식이 인식이 그래 되어 왔거든요. 이래서 또 이 관절이나 이런 거는 홀드해서 누구 타이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하셨다는 거예요. 스포츠 조금, 댄스 커플로 하는 춤을 하셨다는 그거 좀 했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그 호흡이 맞고 또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이래 해야 이거는 또 재미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뭐 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을 때 또 해야 되니까 파트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어르신 그러면 그거 말고 뭐 흔히 말하는 요새 그때도 그러니까 걷기라든지 뭐 다른 운동은 안 해보셨나요? 걷기 그거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런닝 이게 이제 셔플 댄서가 저 런닝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 거의 하라 하면 못 한다고요. 뭐 아주 뭐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런닝을 계속하면 못 하거든요. 이래서 이거 뭐 진짜 댄스 선생도 갖다 놔도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그 워킹맨을 이제 처음부터 쉽게 하는 법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든지 이게 어린애들 왜 유치원생들 갖다 놓으면은 그 걔들은 이해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거를 먼저 알려줘야 그럼 리듬만 타면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리듬 타는 법을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뭐 테크닉이 이제 저절로 나와요.
어르신 그게 몇 년 전이셨죠? 그때가 이제 한 3년 전, 한 2년 반 정도 돼서 그 전에. 저한테 처음 배우러 오신 게 한 3년, 예. 3년 반 전 그 정도 예, 된 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리듬 공부를 좀 했어요. 네, 예. 리듬 공부만 이런 게 많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리듬 타는 법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내가 이제 좀 힘들만 농땡이 되잖아요. 좀 힘들만 나도 모르게 이제 슬슬 걷는 거야, 이렇게. 네. 걷다 보니까, 아, 이거 괜찮네. 이것도 이렇게 하고 또 힘나면 또 하고. 그래서, 누가 이제 배운다 하면은, 요렇게 이제 좀 가르쳐, 워킹맨으로 이렇게 처음에 편안하게. 예, 예. 네. 아. 처음에 하실 때 리듬 네. 타는 연습을 저희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리듬으로. 네, 셔플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셔플이 발로 하니까 정말 발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 발목의 관절을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힘들지 않게 무릎에 관절에 예. 무리 없이 예. 가벼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춤을 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리듬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관절이 조금씩 회복이 되시고 점점 좋아지셔서 아까 예. 말씀하신 네. 것도 가벼운 워킹맨에서 시작해서 런닝맨까지 예. 지금은 1시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제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처음에는 리듬 타는 연습, 네. 그다음엔 걷는 형태의 셔플, 네. 그다음에 좀 런닝, 뛰는 형태의 좀 스텝 빠르고 좀 폭이 큰 셔플로 한다고. 예. 네. 이해하면 될것 차례. 지금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진 않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관절에 아주 제일 나는 좋다고 봐. 왜 그러냐면은, 예, 관절로 이걸 이제 리듬을 타라 하니까 네. 관절을 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이러면은 뭐 관절에 좀 아픈 게 살 풀리는 게. 지금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절, 그러니까 무릎을 펴서 지면에 닿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셔플 댄스 처음에 할 때는 무릎을 관절로 한다는 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착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 제가 셔플 댄스는 그 동작상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무릎을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을 쫙 펴고 지면을 닿지가 않고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닿고 대부분의 경우 크로카를 크로카 셔플 정도에서는 앞발 먼저 착지를 하게 되는 게 맞죠. 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앞발을 먼저 착지하기 때문에 앞발을 착지하면서 1차적인 완충이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지면에 착지하게 되기 때문에 셔플 동작을 부드럽게 하시면은 무릎에 강한 충격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우리 정은희 신바님이랑 어르신께서 보여주시겠지만 제대로 셔플 댄스 동작을 하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그러니까 무릎에 너무 부어 있는 상태만 아니라면은 가볍게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뭐 어르신 모신 이유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빨리 걷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걸으면서 무릎을 펴고 지면을 꽝꽝 딛게 되면은 오히려 걷는 것도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축약된 뭐 약간 쪽 셔플 형태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무릎의 충격량을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이애니님이 댄스에는 복근의 힘이 중요한가요? 맞습니다. 이제 춤을 출 때는 코어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춤추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코어, 복부, 허리 힘이 강해지신 건지. 일단은 이 척추를 똑바로 네. 펴가지고 센터 딱 서야 돼요. 내가 경험상으로는 이게 척추 구부러지거나 하면은 힘이 척추에서 다 지금 나오거든요. 그 이동도 척추 힘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척추가 이 센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척추를 일단 반드시 가져가야 돼. 똑바로 써야 돼요. 배를 당기고 이렇게 발을 딱 당기고는 후 내쉬고는 처지지 말고 딱 세우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그리고 춤이 이거 나이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에 많은 그대로 젊은 사람대로의 그런 테크닉을 가져가야지. 뭐 어린애가 어른 흉내 내고 어른이 애 흉내 내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르신 원래 촉촉한 협착증도 좀 있다고 들으셨는데. 예, 협착증에서 이거 걷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다 지금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뭐 매일 이게 주사 맞으러 간다 이래 했는데 저는 이거 아프다가도 뛰면은 괜찮아요. 예, 어르신. 뛰면은 괜찮아요. 맞아. 예. 이게 협착증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신다고 협착증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협착증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MRI만 보고 증상이 있을지 없을지 의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착증은 어떤 질환이냐면은 협착이 많이 있더라도 근력이 이걸 견딜 수 있는 수준이면 그냥 생활이 됩니다. 근데 협착증이 어느 정도 근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협착증을 못 견디게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줄어들면은 근력이 더 떨어지게 악순환을 그리게 되는 게 문제인 건데,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근력을 끌어올리시게 되면 이 협착을 견딜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이렇게 혀풀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시고 코어를 잘 잡으시면서 협착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신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전체적인 이해에서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협착증을 잘 관리하는데 운동은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뿐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 이게 기관지 이게 가래를 많이 나오거든요. 기관지 환자들이 이거 운동하면요 전부 위로 막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내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낫는 병이 아닌데. 그러니까 호흡기 재활에서도 원래 숨쉬기 훈련 같은 것들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셔플 댄스가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다른 스포츠를 하면은 대부분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셔플이 비교적 가벼운 형태가 빠르게 걷게, 일반적으로 저는 셔플을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셔플하는 건 파워워킹 정도의 운동 강도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보다는 약간 더 약하고 파워워킹 정도의 운동 강도랑 좀 비슷하다고, 약간 더 강하거나 비슷한 정도일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파워워킹 정도의 원래 운동, 저는 그러니까 파워워킹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파워워킹 정도의 운동 강도가 원래는 의사들이 가장 안전적으로 권할 수 있는 운동 강도에 가깝습니다. 보통 저희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한개 심박수의 한 60%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셔플을 어느 정도, 셔플 댄스를 어느 정도, 워킹맨이든 런닝맨이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한개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맞다 갖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신 분들도 달리기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달리기는 너무 과도한 운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걷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처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걸으려고 하면은 지면에 땅을 너무 꽝꽝꽝꽝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 될 만큼 걷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또 되게 많으세요.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셔플 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심폐지구력도 올리고 무릎에도 무리가 안 가고 다양한 형태로 좀 어르신이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셔플 댄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지금 음악이 아주 느려요. 아주 느리게 하는 사람. 굉장히 느리게. 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하고.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느린 음악에 거기서 잘 맞춰서 하고 또 그 재미가 좋아요. 전 그거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느리게 하는 걸 아까 우리 신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악을 타고 워킹부터 그다음에 러닝으로 가는 식으로 비트도 느린 곡도 빠르게 그렇게 배우는 게 맞죠? 그렇죠. 빨리 저도 그래서 처음에 원래 셔플 댄스는 정석적인 대로 한다면은 EDM 음악, 빠른 비트 음악에 맞춰서 발을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면 발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죠. 연령별로 그리고 체력별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이거 다르게 해야 되는데 꼭 그 음악에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린 박자 비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비트를 올려가도 되고, 나는 이 음악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꾸준히 하셔도 되고,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게 다른 춤, 뭔가 스포츠 댄스나 다른 춤 같은 경우는 내가 조절이 안 되고 파트너와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그 음악에 안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되지만,
셔플 댄스는 내 스스로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래서 누구나 전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이게 셔플 댄스를 단순한 마지막에 들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단순한 취미라기보다는 전 연령대가 전 중국에서 태극권을 하듯이 모든 맞아요. 연령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을 가진 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이게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곳에서 혼자 하는 아주 약한 강도의 강도 조절이 아주 용이한 유산소 네. 운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계시든 분이시든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이시든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너무 걷기만 하려고 하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걷기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잘 안 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걷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10,000보, 20,000보를 걷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숨이 약간 가쁘고 한개 심박 땀이 약간 나는 정도의 걷기 강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 셔플 댄스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보통 뭐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시간씩 걸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걸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유산소 운동 효과가 별로 없고 너무 많이 걸으시게 되면서 이게 노동처럼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건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 학회나 정식적으로 권하는 행동은 이틀에 한 번씩 30분 정도 한개 심박수의 60% 정도 근처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가 원래 권장 사항이거든요. 근데 너무 10,000보, 20,000보를 천천히 걸으시면서 유산소 운동 혜택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어르신들이 뭐 저는 외래에서 실제로 뭐 등산도 좋고 탁구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배드민턴 뭐든 좋으니 겁내지 말고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좋지. 너무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 60대 정도에서 무조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걷기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건강 증진의 최선의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원래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어르신을 뵙고 나니까 70대 분들한테도 셔플 댄스를 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린애들부터 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80, 90까지. 그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가장 많이 춤을 알려드리면서 듣는 질문이 저 나이 때도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이 30대부터 시작이 돼요. 30대 저 너무 나이 많지 않나요? 네. 40대 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0대 제가 이제 나이가 되고 뭐 아들 딸이 다 성인이고 뭐 직장 다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춤이냐 이런 약간 고정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좋은 사례 70대 분도 하십니다. 70대 분. 아니, 굉장히 희망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전에 운동적으로 건강적으로 봤을 때 춤이 가장 주는 효과는 몸과 마음을 다 살릴 수 있는 재밌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 이대용 원장님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좀 했는데 항상 이렇게 음악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도 네. 이렇게 푸시고 네. 하시는데 음악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춤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뭔가 내가 잃었다는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저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얻어갈 수 있는 게 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셔플 댄스 특히 코어 밸런스 잡아줘야 되고 하체 근력 강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발을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기우지 않게 양쪽을 균형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 발달에 도움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춤이 셔플 댄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대영 원장님도 저번에 한번 배우셨잖아요. 그쵸?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보통은 너무 댄스란 말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좀 즐겁게 하는 운동이란 개념으로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셔플 스텝이 완벽해지면 이제 댄스로 접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 스텝을 아까 뭐 우리 신바님처럼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트위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손 동작과 같이 하면 이게 훌륭한 댄서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꼭 댄서가 되지 않아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실내에서도 가능하고 그냥 음악만 들으면 자기 혼자 가능하고 강도 조절이 가능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효율적인 운동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코로나 시국에
자가격리할 때 있잖아요. 예, 예. 밖에 못 나가니까 예, 예. 그런 분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가격리에서 방에서 혼자 셔플 댄스를 음악에 틀어놓고 30분 동안 계속 런닝맨 연습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한 운동보다 훨씬 더 그렇죠. 효과적이고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뭐 아침 저녁으로 방에서 합니다. 아, 댁에서도 하세요? 예, 예. 아침으로? 요거 보니까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쵸. 왜 죽 처져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가 예. 좋아하는 음악을 딱 틀어놓고 하면은 그냥 일어나서 추면은 몸이 싹 풀리면서 그때는 막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스텝이 진짜 가벼우세요. 스트레스 풀고 아까 제가 아웃백 봤는데 저보다 훨씬 나으시던데. 아우 네. 일단 근데 그게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아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예, 예. 셔플이 중독성이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딴 춤보다도.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보통 이게 그러니까 모든 체육 활동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취감입니다. 네 맞아요. 예, 성취감,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뭘 하는데 보통 헬스 할 때는 뭐 몇 킬로짜리 뭐 3대를 몇 킬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가 있는 건데 셔플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의 그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되는 종류의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만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걸 좀 배워서 네. 처음에 아프지 않게 리듬 타는 법만 배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네. 저절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듬을 네. 안정적으로 타는 법만 배우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성취감도 느끼고 아주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도 증진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셔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생기시는 게 저는 그게 셔플이 주는, 그러니까 어르신께 드리는 건강상의 일지도 이제 많은 성취감에서도 좀 상당 부분 기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셔플 댄서가 저를 살렸다고 봐요. 아, 예, 어르신. 어르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뭐 아무리 먼 일이 있어도 저는 이게 뭐 우선이에요. 네. 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하루하루를 산다, 뭐 이렇게. 예. 얼마 전에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네. 비 오기 전에 폭염이었잖아요. 예, 굉장히 더운데 공원에서 혼자 열심히 추시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예, 아유, 예. 너무 멋지십니다. 예. 너무 멋지십니다. 공기 좋은 데서. 아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시범 제가 부탁드리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제 지인들도 그래요. 제 지인들 중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50좀 넘으신 분들도 조금의 달리기라든가 약간의 운동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으로 70이 되어셔서도 이렇게 운동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운동을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지병으로 꽤 힘드신 상태에서도 이렇게까지 삶의 의욕과 활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저는 어르신께서 훌륭한 선생님한테 잘 배우시고 열정이 있으시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춤 잘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선생님. 네, 공원에서 열심히 연습하셨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열심히 연습하시고 저희 버스킹 때도 공연도 직접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 그 뭐 앞에 가셔서 막걸리 한 잔 이런 것도 좋아요. 그거 막걸리 한 잔이요. 아까 알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이 준비하신 공연부터 먼저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준비하신 거 먼저 보여주시고 쉬운 거 보여주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자 음악 뭐 틀어. 네, 저한테 보내주신 예, 거예요. 예. 네, 조금만 조금 뒤에서 좀 빠른 거 그걸 네, 빠르다고요. 맞아요. 조금 뒤에서 해주시고요. 예. 조금만 더. 네. 네, 자 음악 틀겠습니다.
했어요. 와, 너무 대단하세요. 지금 와. 일 끝나셨는데 숨도 하나도 안 차시잖아요. 아, 너무 호흡이 대단하십니다. 안정적이시죠. 와, 네, 너무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군요. 아, 그럼요. 이 음악이 굉장히 빠르고 이래서 아, 가능. 천천히 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음악을 해가지고 아우, 좀 이번엔 서두르는 맛이 났어요. 아유, 그래도 잘하셨어요. 숨이 안 차하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유산소, 그러니까 폐활량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기관지 합장증이 있어도 연습을 하면 폐활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을 못 올라갔다니까요. 지금 막 뛰다녀요. 예.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증이 있더라도 그 꾸준히 무리가 안 가는 새에 단련을 해서 자극을 주면 이런 식으로 폐활량이 늘 심폐지구력이 항상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훌륭한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요? 네. 느린 걸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빠른 음악이고요. 아니, 느린 음악에 맞춰서도 하실 수가 있죠. 느린 걸로 워킹맨으로 어르신에 보여주시면 저도 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처음 네. 보는 분들이 이게 너무 어려운데 강의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쉬운 동작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간단한 스텝이요. 한번 뒤에서 이 정도만 해도 할 수 있다. 런닝맨의 가장 기초 셔플의 기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런닝맨 할 때 원래는 이제 뒤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요. 서로 이긴데 이거를 못 한다고요, 다들. 네, 맞아요. 이건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그래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하나, 둘, 셋, 넷. 찍고 당기고 찍고 놓고 갔다가 원위치로 바로 이렇게 하나. 네, 조금 뒤에서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시작. 요게 된다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뛰면 돼요. 살짝. 이게 되면 응용해서 오른쪽으로도 런닝맨 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렇죠. 반대쪽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해도. 지금 어르신, 그러니까 무릎을 딛는 순간을 보시면은 네. 무릎이 굽혀서 땅을 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어르신 옆에서 한번 동작 한번 옆모습으로 동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체중을 이제 무릎에서 받으니까 네. 옆모습을 한번 옆모습 오른쪽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요. 예, 네. 셔플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크랩 한번 할까요? 아, 요거 런닝맨만. 아, 런닝맨만. 뒤에서 런닝맨만. 해주세요. 네, 조금만 한 거는 뒤에서. 예, 워킹맨을 하요, 런닝맨을 해요. 런닝맨을 한번 런닝맨이요? 보여주세요. 런닝, 예. 한번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음악이 안 둘, 듣긴다고요. 시작. 런닝맨만. 그렇죠. 위아래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쫙 펴져서 지면을 착지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닿으실 때 언제나 발의 앞쪽, 앞꿈치 쪽이 닿기 때문에 무릎의 충격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스텝을 디디시지만 무릎에 꽝꽝 떨어진 힘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좀 빠르게 걸으시지만 걷는 것보다 무릎 자체 부담이 오히려 더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걷는 자세에 따라서. 그래서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시고 발목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어르신이 이 셔플을 잘 하셨는지 어르신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런닝맨이 되면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음악 틀어놓으면 계속 하실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도 하실 거예요. 어르신 표정 보시면은 표정 뵈면은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보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게 보입니다. 네, 1948년도에 태어나신 김세용님께서는 네. 셔플 댄스를 끊임없이 추고 계십니다. 네, 네. 아우. 지금 호흡에 어르신 자세를 하나도 보시면은 없어요. 지금 등도 계속 곧게 서 계세요. 고관절은 약간 굽혀져 계시지만 옆모습 같은 거 보시면 등이 완전히 곧게 서 계시거든요. 저게 결국 저게 굽어지게 되면 뭐 상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못 하시게 되실 가능성이 커서 저게 결국 숨이 가쁘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그 하루 끝나지를 이렇게 안 하시는 놀면서 그냥 음악이 끝났지만 편하게
편하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방금 동작 보셨지만 저게 어르신 동작 보면 상체가 계속 곧게 서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셔플을 동작을 받게 되면 숨이 좀 가빠지는데 아랫배 어르신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랫배를 확 끌어당긴 상태에서 등을 세우고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랫배를 끌어당기는 게 코를 당긴다는 뜻인 거고요. 이 코를 주고 등을 세운다는 게 코를 언제나 원통으로 만드는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르신이 원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코 단련하는 운동을 저는 그러니까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호흡법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실 정도가 아니시고 상태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텝을 가볍게 밟으실 수 있으시다면은 그러니까 셔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셔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끝쯤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어르신께서 좀 더 쉬운 걸 좀 말씀합니다. 아까 리듬을 타는 걸 처음 해보라고 하셨는데 네. 리듬을 타는 게 아까 그 발을 앞뒤로 하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워킹맨. 그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럼 신부님께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를 네. 좀 아주 정리해서 간단한 이게 방법으로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리듬을 타는 거, 네. 워킹맨, 런닝맨 네. 이 세 단계를 딱 구분해서 신부님께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좀 제가 더 혼자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재홍님께서는 워낙 지금 이제 프로 대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걷는 것도 잘 안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걷는 것도 잘 안 하시는 분이 러닝맨 직접 셔플 댄스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훌륭한 보일지. 선생님 오셨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째 이제 자세가 좀 배를 일단 넣어야 돼요. 야, 나와서 안 들어가. 그리고 엉덩이 안으로 잡아요. 그래야 이게 일자로 서기 때문에 예. 배를 위로 쭉 끌어놓고 위로 끌어놓고 힙은 안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일자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재우님은 이미 프로시기 때문에 잠깐 한호흡 쉬시고 정말 셔플 댄스 찐 초보자. 정말 초보자 그리고 네 지금 운동이 필요하신 분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런닝맨은 무릎을 들어서 디디면서 뒷발을 밀어주고 끌어주고의 반복입니다. 이거를 꽝꽝 뛰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처음에도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장 초보자인 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리듬 타는 거, 관절을 어떻게 무리 없이 사용하는가 그 부분인데요. 자, 요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율동할 때 분명히 기억에 나실 거예요. 유치원에서 율동할 때도 준비됐나요 하면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바운스를 해줄 거예요. 자, 옆모습에서 살짝 보여드리면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인데 필 때 완전히 쭉 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뒤꿈치 발목이 되겠습니다. 뒤꿈치를 스프링 달린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하시고 위아래로 편하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옆모습 한번 보시고 옆모습에서 무릎 한번 움직여 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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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까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어요. 요즘에 SNS에서 셔플 댄스가 중년 이상에게 엄청나게 인기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따라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셔플 댄스라고 해서 발만 쓴다고 해서 발만 막 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반드시 무릎 그리고 발목을 이용해서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리듬을 타면서 스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1단계고요. 그럼 2단계로 가볼게요. 2단계 무릎을 들어 올려서 자, 코어 중심으로 허리도 펴시고 자, 이거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운동이 되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발을 그냥 살짝 가볍게 디딜 거예요. 요것만 해볼게요. 들고 딛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그냥 가지고 오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자, 들고 딛고 끌고 오, 벌써 반대발 하셨어요. 역시 지난번에 한번 배우신 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들고 딛고 끌고 반대발 딛고 끌고 그냥 요것만 반복해 볼게요. 딛고 끌고 딛고 끌고 딛고 끌고 딛고 끌고 자, 옆모습에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 1단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이 워킹맨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들고, 자, 딛고, 끌고, 또 딛고, 끌고, 딛고, 끌고, 딛고, 끌고. 자, 이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무릎을 더 들어 올린 상태에서 디디면서 뒷발을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고, 끌고, 밀고. 어디 가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이게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중심 잡는 게 조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네. 해본 느낌으로는 아직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네. 발 뒤꿈치를 들고 굽혔다 폈다는 거 이거 중심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딛는 거나 안 딛는 거랑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를 충분히 처음에 연습을 하셔서 맞아요. 이게 한 다리로 이게 잘 되면은 이건 저절로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딱 10번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먼저 무릎을 들어주세요. 무릎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디디면서 뒷발을 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끌어주시고, 다시 또 딛고, 끌고. 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희망을 주셔야 돼요. 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딛고, 끌고, 또 딛고, 끌고, 된다. 딛고, 끌고, 너무 많이 딛고, 나가시- 끌고, 너무 많이 딛고, 나가신다. 끌고. 너무 많이 나가세요. 우리 선배님으로서.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균형 잡는 게 잘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균형이 네. 안정적으로 잡아줘야지 네. 뭐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한 다리로 이 균형 잡는 게 안 돼. 요거 자체가 이제 코어 중심, 코어 밸런스. 한 다리로 이 그쵸? 균형을 잡는 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스텝 하려고 하면은 예, 맞아요. 중심이. 잘하시면 너무 많이 이런 나가시는데 사태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제자리 같습니다. 거의 제가 뭐가 안 되는 제자리에서 건지. 연습할 네, 때. 맞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관절이 무리 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쾅쾅 딛는 듯한 느낌이 없이 아래층에서도 모르게 발소리가 안 나게 살짝만 딛고 끌고만 해주셔야 돼요. 네, 어디 가세요? 네, 지금 벌써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부끄러워서 빨개지고. 그런 건가요? 과연? 네. 이런 식으로 집에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운동 효과도 있고,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더 재밌거든요, 사실은. 아까 그 느린 음악에 한번 잘 되실 것 같아요. 김재홍님이 하신 거는 아까 그냥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네. 어떻게 하셨던 거죠? 딛고, 그것도 끌어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애들 오면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기보다. 이거 뒤로 물러나는 게 그래, 아까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말기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조금만 뒤에서. 그냥 이래 살짝 이것도 막 너무 이래 가쁘면 중심이 흩어지면 안 돼. 그냥 그 조금만 요 정도만 이러다 하다가 나중에 해야 중심을 잡히면 해야 되고, 그냥 이건 하나 둘 셋 넷 둘 이건 되잖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요게 좀 뭐 저는 김재홍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도 옆에도 하나 둘 셋 조금씩. 이래다가 난주에 해야지 셋.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조금 뒤로 가주세요. 리듬 타면은 이제 거기 뒤로 물러나요 이제. 아니, 힘드셔서 자꾸 앉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것도 좀 없지는 않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한 다리를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균형 잡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네. 한 다리를 그러니까 한쪽 다리로 발 뒤꿈치가 땅에 떨어진 데서 자기 체중을 딛는 균형 잡는 것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게 네. 예, 셔플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좀 느끼는 어려움의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그거를 연습하는데 그냥 한 다리에 서서 연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호흡 좀 고르시고 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김재홍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작게 걷는 것처럼 하면서 셔플은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걷듯이 하시는 게 그래야 중심이 일단 잡히니까. 네, 그래서 한 다리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신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조금씩 늘려. 그게 중심 연습인데 지금 조금 하는 게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 비교적 약간 젊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막 나가서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되다. 안 돼. 어르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한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 균형 잡는 것부터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무리가 안 가게
셔플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처럼 다리를 많이 뻗으시면은 네. 지면을 닿는 순간에 잘못 착지한 무릎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처럼 이렇게 작게 리듬만 탄다 생각하면 돼요. 일단 리듬만 타지면 이게 되더라고요. 네, 리듬만 맞죠. 타지면 돼요. 어르신. 예. 사모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오늘 살짝. 아, 네. 이거 저도 뭐 신발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리듬 타는 게 우리 대사부님 네. 잘 계시죠? 이게 리듬이거든요. 예. 내 몸을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예. 공중에서 예. 내주는 날아다니요. 공중에서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방금 마지막 김정일 보여주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한 다리씩 공중에서 떼면서 살짝 떼는 발 뒤꿈치로 까치발로 서 있는 것만 해도 운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까치발로 서는 거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바꾼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게 제가 봐서는 저같이 운동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이거라도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별로 밖에 나가지 않고 음악 들으면서 자기 건강 관리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되게 도움이 되는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수술하신 분들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네. 한 2주 정도만 지나도 다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런 가벼운 김재홍님께서 보여주신 네. 이 가벼운 발을 바꾸는 정도의 스텝은 허리 수술하고 2주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방식이 아니라 김정민이 보여준 방식으로는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안 좋은 예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리듬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우리 김재우님의 이제 리듬이 익숙하시니까 이제 전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볍게 하시잖아요.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지금. 네. 안 보입니다 카메라에. 정리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신부님께서는 다양한 연령대 많은 분들을 셔플을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셔플 댄스 혹시 관심 있으실 만한 분한테 아마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 김재우님께서 몸소 다 보여주셨는데요. 셔플 댄스는 정말 몸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 그리고 운동이 되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어떤 음악이든 좋으니까 음악 틀어놓으시고 발 맞춰서 한번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의 건강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다들 도전해 주시고요. 혹시 어려우셨다면 유튜브에 춤선의 신바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셔플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웅님께서 어르신들한테 보통 몸이 아프고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병도 한두 개가 아니신 고민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이제 들어보니까 전부 뼈마디가 다 아프다 그래요. 막 허리, 어깨, 머리, 팔다리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아프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사뿐사뿐 살짝 리듬만 타고 하면은 아주 재밌어요. 스트레스 날라가고 어느 정도 이거 아픈지도 모르게 되니까. 저희 여기 댓글창에도 신마선생님께 셔플 배운 후 평소 허리 삐끗 수시로 했는데 바른 자세 허리 삐끗이 없어졌어요. 이분 저 60대 중반이시거든요. 이분도 거의 뭐 반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술 없이 허리를 낫게 하는 셔플 댄스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그래, 토요일날 즐거운 시간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걷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활동적이고 자기가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찾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즐거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